2017년 6월 22일 오전 5시경 중국 항저우시의 한 고급 주택 빌딩 1802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주소정은 쾌쾌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에 놀래서 잠에서 깼는데요. 깨자마자 그녀는 다급하게 119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관이 급히 출동했고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이게 끄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빌딩이 고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진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고 불을 끄는 것도 그렇다 보니 이 불은 신고 후에 2시간이나 지난 뒤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안으로 들어간 구조대원은 그 안에서 34살 주소정이라는 여성과 그리고 3명의 어린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3 아이들이었어요. 이 4명은요 모두 같은 날 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남편이요 출장 중이어서 집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정말 남편만 살고 도대체 왜 화재가 났던 걸까요? 조사 결과 원인은 이 집 소파에 떨어진 큰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스스로 갑자기 불이 붙었을 리 없잖아요. 즉 누군가 고의로 이 집에 화재를 냈다라는 말이죠. 처음에 경찰은요, 이 사망한 아내 주소정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불을 질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구조대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화재가 났을 당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걸.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 만약 밖에서 새벽에 몰래 누군가 침입했다면 문이 열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거든. 그렇다면 침입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면 여기 다 타고 올라와야 돼요. 강심장이 아닌 이상 누가 이거 타고 올라옵니까? 타고 올라오다가 지가 죽지.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범인 1802호 이 안에 있구나.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출장 중이었던 남편이었다고. 그런데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시에 가정부 유모를 쓰고 있었어요. 아예 상주하면서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봐주는 그 가정부 유모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남편은 당시에 아예 집안에 없어가지고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 유모는 달랐습니다. 그 집안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자기만 딱 산 거예요. 당시 그녀는요,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고 막 불 나가지고 난리나 있을 때 잠옷과 슬리퍼를 신고 손에 쇠망치 하나와 휴대폰을 든 채로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자기 혼자 그 집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집에 있던 4명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았던 걸까요? 그 유모의 이름은 모환정. 당연히 경찰은 유일하게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 모환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것저것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와, 역시나 당시 그녀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그 핸드폰을 빼서 확인해 보니까 화재 당일날 이 여자가 예를 들면 네이버에 라이터 폭발, 소파에 불 붙이기, 커튼 화재 등등 이런 걸 막 검색했었네. 검색한 바로 그날 소파에 불이 붙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무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이 화재의 범인은 모환정, 이 집의 유모, 가정부였습니다. 진짜 이 사건이요,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들으시는 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 모한정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불 낸 거 아니에요. 저도 자는데 갑자기 막 불이 나가지고 너무 놀래서 쇠망치 들고 애들이랑 사모님 다 구하려고 창문 깨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갑자기 막 너무 커져버리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 혼자 도망 나왔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사람인지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고 구하려고 망치 들고 창문 깨고 문 깨고 나름 애를 썼다. 그런데 나도 무서운데 어떡하냐. 불길이 커지니까 이러다 나도 죽겠다 싶어 나왔다.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런 모한정의 말에요. 경찰은 소리 질렀습니다. 야,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네가 창문을 깨고 구하려고 노력을 해. 현장 조사 결과 깨진 창문, 문 하나도 없었어. 너 불 나자마자 바로 그냥 너 혼자 도망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최초 신고자가 누굽니까? 그 안에 있던 집주인 주소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난 거 확인하고 이 여자가 구조 요청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기 혼자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간 후에도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망자까지 나하고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며 거짓말을 해댔던 모한정. 하지만 뭐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얼마 안 가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질렀어요. 그런데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렇게 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요. 절대 정말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참,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다면서 왜 한 사람도 구하려 하지 않은 건지. 자기 손에 핸드폰은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닌 자기 핸드폰 찾아 손에 쥐는 게 우선이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녀는 왜 이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혹시 안주인이었던 주소정에게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했던 걸까? 사실 이 방화의 원인은요, 집주인 주소정의 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소정이 너무 착했기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소정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착한,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악마가 붙은 거지. 우선 이 모한정과 주소정은 나이가 같습니다. 34살 동갑. 그런데 삶은 너무너무 달랐죠. 주소정은 성공해서 아이까지 낳아 잘 사는 반면 이 모한정은요, 도박 중독자였어요. 도박 중독자. 재물 운도 없어. 했다 하면 다 잃는 거예요. 제가 정말 도박 중독자들 중에 돈 땄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잃어. 다 잃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이 되는 거죠.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 빚이 따라 붙죠. 이게 없으면 서운해. 2015년 초 모한정은 빚쟁이들을 피해 몰래 상하이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채권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2년 잡아야 된다고 재판 걸고 막. 그러니까 모한정 전과도 있었고요. 이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여자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상하이로 도망쳤지만 이 모한정의 고질병, 도박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유모, 가정부 일을 시작하는데 도박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고용주 집, 재물들을 하나하나 훔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걸려요. 한 집에서 훔치다가 걸려서 잘렸어요. 그런데 또 취업은 잘 돼. 다른 집에 또 고용된 거예요. 거기 집에서도 훔치다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잘리는데 또 바로 취업. 다른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다가 또 훔쳐요. 또 걸립니다. 그렇게 3번을.
3번 모두 훔친 소지품을 반납한 후에 해고. 이런 여잔데, 아니 취업 알선 해주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여자를 계속 취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9월 다시 중개업체의 소개로 주소정의 집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시 주소정 부부는요, 총 5식구로 항저우의 신도시 되게 비싼 부자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한정은 세 자녀를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요, 복지가요 최고였어요. 우선 자기만 따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침실, 욕실이 있었고요. 모한정이 장을 봐야 돼. 그러면 자기만 쓸 수 있는 전용 차도 따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가 좋으니까 돈을 조금 줬을까요? 아니요, 돈도 많이 줬어요. 그럼 주소정이나 남편, 그리고 이 3명의 아이들 싸가지가 없었을까? 우리가 복지에 돈까지 이 정도 주는데 당연히 우리가 싸가지 없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아니요. 이 가족 5명은요, 진짜 모한정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한정이 복에 겨워가지고 고마운지를 몰라.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라인 도박 중독. 매달 돈을 받고 하면 뭐예요? 다 도박으로 써버리는데. 도박하면 다 이러대니 항상 돈이 없어. 또 도박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모한정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집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급전이 좀 필요한데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주소정은요, 아 진짜 급해?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얼마가 필요한 건데? 바로 빌려줍니다. 이것까지도 대박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소정은요, 우리 모한정 많이 힘들까봐 기본 월급 자체를 올려줘요. 그냥 월급도 많이 받는 편인데 더 올려줬어. 이런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마움 모한정은 전혀. 도박 중독자. 이런 선의는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이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죠. 월급을 올려주고 돈을 빌려줘도 금방 다 탕진하니 또 돈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 그냥 이놈의 손가락을 그냥 콱 잘라버려야 되나 진짜 또 이 집안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돈 될 만한 기금속 같은 걸, 금이나 기금속 이런 거를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금 제품이나 시계 등 귀중품 여러 개를 훔쳐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한 번만 훔친 게 아닌 여러 번 훔친 거예요. 여러 번.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모한정은 진짜 낯짝도 두꺼워요. 물건은 물건대로 훔친 상황에서 주소정한테,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고향에 집을 하나 살까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죄송해요.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때 무려 5번이나 돈을 빌려요. 이걸 다 빌려준 거예요. 이걸로 뭐 했겠습니까? 또 도박에 기부하는 거예요. 자, 2017년 초 물건 훔쳤죠.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5번 돈 빌렸죠.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인 6월 또 집 안에서 피해자 시계를 훔칩니다. 전당포에 그거 팔아서 또 자금을 확보해요. 그 자금을 또 도박에 기부. 계속 매달 뭘 해먹고 있는 거예요. 사건 당일 2시간 전까지, 6월 22일 오전 2시 4분까지 이 여자의 계좌에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주소정이 엄청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저였으면 바로 그냥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정말. 쫓아냈기만 했겠습니까? 바로 법적으로 소송 걸어가지고 가만 안 뒀지.
아니 정말 힘든 거면 몰라. 이런 상황에서도 모한정은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한테 돈을 또 뽑아낼까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이 집에 조그만하게 불을 낸 후에 집주인 주소정이 놀래 일어나 어떡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영웅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불을 꺼주는 거지. 그럼 주소정이 나한테 또 너무 고맙다면서 돈을 또 얼마 주지 않겠어? 그럼 불을 어떻게 낼까? 그래서 2017년 6월 22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 정신 나간 여자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튼에 불을 붙일까? 아니면 소파에 불을 붙일까? 아니면 가스를 좀 세게 할까? 당시 모한정은 주소정이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55분에 불을 내자라고 계획을 잡습니다. 불을 내놓고 내가 잠든 척 연기하고 있으면 5분쯤 있다가 주소정이 일어나 불을 발견하겠지? 어떡해 할 때 내가 나타나서 짜잔. 나름 계획 주도 면밀했어요. 그래서 4시 55분에 딱 계획대로 거실에 있는 한 책에 불을 붙였고 그 불 붙은 책을 소파에 갖다 던진 겁니다. 이제 5분 있으면 주소정 일어나겠지? 그러고 자기 방에 가서 자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불이 1분도 안 됐는데 너무 커져. 이게 아닌데? 채 5분이 뭐예요. 2분도 안 돼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모한정 자기 혼자 집을 나온 겁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자고 있는 아이들이나 주소정을 깨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이야! 소리라도 크게 지르던지 문이라도 두드려 깨우던지. 지 거짓말 따나 망치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각자 방문이라도 때리던지 막 일어나라고 방문이라도 망치로 막 때리던지 어떻게 소리 내서 깨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나니까 어떡해 나가야겠다. 혼자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방 안에서 자고 있던 그 어린아이 3명과 집주인 주소정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다 죽은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 화재는 1802호뿐만이 아닌 주위 인접 주택 및 일부 시설물들까지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 손실 가치만 257만 위안 이상이 됐어요. 현재 환율로 257만 위안 4억 이상입니다. 당시 가족이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채 1년도 안 된 상태였대요. 정말 사람 하나 집에 잘못 들여가지고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주소정은 모한정이 자기 집 물품 훔치고 있는 거 몰랐나? 왜 훔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둔 거야? 당시 주소정과 남편 알고 있었습니다. 모한정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들은 악이 아닌 바보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모한정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짓까지 하겠나. 그냥 묻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한 번도 모한정한테 뭐라 한 적이 없었대요. 오히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 우리한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 베풀었던 선의가 말도 안 되는 배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져 버린 아빠, 남편, 어쩝니까?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방화 사건 이후 약 6개월 동안 이 남편은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너무 울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들의 빈소를 지키다가 실신까지, 또 한 번은 자기도 따라가겠다면서 극단적인 시도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었겠습니까? 감히 그 아픔, 고통 상상도 안 돼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신에게 끝없이 선의를 베풀었던 가족들에게 방화, 죽음으로 보답한 이 미련한 모한정. 그녀에게 중국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2018년 2월 9일 1심 재판부는 모한정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떨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바로 항소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저도 실수였다고요. 지금 그 실수에 4명이 죽었어. 절대 봐주면 안 되죠. 중국 재판부 항소 기각시켜버립니다. 원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정확히 7개월 조금 지났을 때 9월 21일 바로 사형 집행해버려요. 이때 집행 전에 법원에서 이 모한정의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이제 곧 따님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얼굴도 보고 인사라도 하라고.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인간성을 잃은 딸의 마지막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혼자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도박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생각한 방법이 고용주 집에 불을 내서 그 불을 자기가 끔으로써 영웅놀이, 그리고 돈 더 끌어내려고. 불길이 당연히 무슨 5분 10분 기다려줍니까? 불 붙으면 10초도 안 돼서 엄청 커지지. 한 여자의 너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생각으로 무고한 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3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거 죽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